안녕하세요. 연습 문제 2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바람들에 관한 문제들이 총 7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특히 경도풍에 관한 문제들이 난이도가 다소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같은 위도대에 있는 두 지역의 거리차가 100km일 때 기압차는 2헥토파스칼입니다. 이때 지균풍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지균풍의 속력을 구하는 공식 VG는 마이너스 로 F분의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밀도 1kg per 세제곱미터 넣고요. 그리고 코리올리 2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인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헥토파스칼 그리고 10의 5m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우리가 헥토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단위 환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자, 이 2헥토파스칼은 다시 쓰면 2 곱하기 10의 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세크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27.4 미터 퍼 세크라는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균풍의 속력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쪽으로 500km 이동하는 동안 기압이 10헥토파스칼 증가하였다면 이 두 지점 사이의 지균풍속은 얼마인가? 공기의 밀도랑 F값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VG, 지균풍에 대한 공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똑같이 1kg 세제곱미터 그리고 F값이 2오메가 사인 파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F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까 1번 문제에서 그랬지만 요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부호이기 때문에 이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값을 넣어주면서 그냥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라운드 p 10 헥토파스칼 그리고 거리 5 곱하기 10의 5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요 10 헥토파스칼은 정리하면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계산기로 이제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20m per sec라는 깔끔한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다 10의 배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우리가 지균풍의 속력을 구하는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는 거리가 약 100km이다. 만약 일본 쪽이 부산보다 해수면이 1m 더 높대요. 자, 이때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해류의 평균 유속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를 구하는 거죠? 지역류의 유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풀었던 지균풍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균풍 공식에서는 여기서 보면 n분의 p 압력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압력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정력학 평형에 의해서 압력을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Z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로지 Z 이렇게 써야겠네요. 델타 Z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때의 공식 어떻게 될까요? 로 F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로지 델타 Z로 바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로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F분의 G 그리고 얘 N을 그냥 우리가
거리 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공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f 값 넣어줘야겠네요. 2 곱하기 7.2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퍼세크, 그리고 사인 32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중력 가속도 값 9.8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거리 차이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왜 x라고 썼니? 여기 z죠. 아이고 깜짝이야. 자, 높이 차이는 1m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거리 차이가 100km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10의 5 제곱미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1.268 미터 퍼 세크라는 지역류의 유속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밀도값이 필요가 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가 지금 정력학 평형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가 약분돼서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협에서 수온과 염분을 측정했더니 약 100m 깊이의 주 수온약층이 있으며 이 수온약층을 경계로 위층은 이렇게 밀도가 되고요. 아래층은 밀도가 더 큽니다. 0.002 이만큼 더 크네요. 자, 이때 아래층에 유속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수온약층의 기울기가 이렇게 될 때 위층의 유속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마귤러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마귤러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로 1, 로 2이고요. 이때 V1, V2가 있다. 그럼 우리는 요 두 층 사이의 경사 그리고 요 상층의 경사를 통해서 각각의 유속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마귤러 방정식의 큰 의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 유속이 없어요. 그 말은 V2가 뭘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V2는 0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귤러 방정식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하층에 대해서 델타 X분의 델타 H2, 즉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요 값이거든요. 여기 델타 X분의 델타 H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식을 정리했더니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G분의 F 그리고 로2 마이너스 로1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마귤러 방정식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V2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X분의 델타 H2는 정리하면 얘는 지금 여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만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 델타 H2 여기의 높이 차이가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100km당 여기가 200m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m 그리고 델타 X는 10의 5 제곱의 미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V1에 대해서 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얘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G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정리할 거고요. 밀도 차이는 얼마예요? 얘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0.002g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 F 2 곱하기 7.292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그리고 지금 사인 32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 1 얼마요? 1.02로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좀 식이 복잡을 해졌죠? 자, 그러면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V1은 0.5m/s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귤러 방정식을 통해서 하나의 층의 속력을 알고 있을 때 다른 층의 속력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북위 30도에서 관성풍의 바람이 10m/s일 때 관성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자, 관성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압 경도력 같은 외력이 사라졌을 때 전향력과 부심력 이 평형을 이루는 그런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다시 쓰면 R분의 V 제곱은 2오메가 V 사인 파이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요 R 값이 바로 관성원의 반지름이 될 거고요. 이때 V 값이 관성원의 풍속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성원의 반지름 R에 대해서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2오메가 사인 파이분의 V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값을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10m/s 2 곱하기 7.2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per sec에다가 사인 30을 곱해주시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약 137km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우리 경도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북위 30도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기압에 대한 지균풍이 10m/s일 때 경도풍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결국 얘는 저기압성 경도풍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균풍과 경도풍의 관계식 기억나시나요? FR분의 V 더하기 1은 V분의 VG다. 이게 우리가 지균풍과 경도풍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다시 V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V제곱 플러스 FR V 마이너스 FR VG는 0이라는 V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여기에서 V를 구해보자. 어떻게? 근의 공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값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 FR 그리고 VG에다가 실제 제시된 값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R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F는 2 곱하기 7.2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인 30이네요, 지금. 자, 그 여기에서 지금 반지름이 1000km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10의 6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지금 저기압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양수의 반지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얘를 그냥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하면 72.92m/s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얘를 근사해서 73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FR 값을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V제곱 플러스 73V 마이너스 FR 73이고요. VG 얼마예요? 자, VG는 1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3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결국에 V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 플러스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저기압성 경도풍을 나타내는 공식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경도풍 같은 경우에는 정상 저기압, 정상 고기압, 이상 저기압, 이상 고기압으로 나뉠 수 있다라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정상 저기압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R과 그 다음에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요 각각의 조건을 따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 저기압일 경우에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기 정상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R이 양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한 값 자체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V라는 값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항이 음수니까 당연히 여기 뒤에 있는 항은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가 와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요렇게 한 가지 경우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8.9 m/s라는 경도풍 속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뭐를 확인할 수 있냐? 우리 기압 경도력이 같을 때 경도풍의 속력을 비교했었습니다. 자, 그때 누가 제일 빨랐냐면 고기압성 경도풍의 속력이 제일 빨랐고요. 그 다음은 직윤풍이었고요. 그리고 저기압성 속력이 제일 적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저기압성일 때 경도풍 속력이 8.9로 나오고요. 고기압일 때는 직윤풍일 때는 뭐였어? 10m/s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값이 나왔네. 이렇게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만약에 똑같이 마이너스 R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고기압성 경도풍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때는 속력이 훨씬 더 크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7번 문제의 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은 이제 8.9 m/s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대망의 7번입니다, 여러분들. 7번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압 경도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때 직윤풍을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압 경도가 같을 때 곡률 반경이 플러스 5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저기압성 경도풍이 직윤풍보다 작음을 보이고 반대로 고기압성 경도풍이 직윤풍보다 큼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V 고, V G, V 저 이걸 보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때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 모두를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경우는 뭐예요? 이상 고기압과 이상 저기압 이렇게 두 가지 경우도 따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경도풍 경우의 수를 따져봤었는데 그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도풍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었냐면 결국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R분의 V제곱 플러스 FV는 마이너스 로분의 1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라는 자연좌표계에서의 경도풍을 나타내는 형태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걸 우리가 V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얘를 근해 공식을 때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근해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2분의 FR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루트를 우리 괄호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근을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이제 R, 곡률 반경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한번 선생님이 이 경우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R이 양수일 때는요. 정상 저기압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따지지 않을 거예요. 됐죠? 자, R이 양수일 때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때 정상 저기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R이 음수일 때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쵸? 정상고기압, 이상고기압, 이상저기압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먼저 R이 음수일 때 여기 앞에 있는 항이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뭐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일단 정상 고기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왜? 그럼 얘는 양수에서 뭔가를 뺐을 때 v가 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루트 앞에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될 경우에는 양수에다가 계속 뭔가를 더하는 꼴이기 때문에 일단 이상하죠. 우리 v라는 친구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가 음수일 때입니다. 때는 정상 고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번에 r이 0보다 작을 때 나머지 두 경우가 있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둘 다 플러스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일단 둘 다 양수에다 뭔가가 더해지는 꼴이기 때문에 v가 0보다 큰 어떤 양수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찬가지로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가 0보다 작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이상 고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가 0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상 저기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약간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이상 저기압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가 음수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상 저기압 친구는 얘가 양수예요. 아, 그럼 이제 이 정상고기압, 정상저기압, 정상고기압, 이상고기압, 이상저기압을 결정하는 조건들이 좀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보이시죠? 자, 우리 이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는 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선생님이 기압 배치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얘가 바람이야. 자, 그럼 n방향은 어디라 했죠? 이 진행 방향에 대해 왼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가 음수라는 얘기는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n방향으로 갈수록 p가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가 h가 되고 여기가 l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진행 방향, 바람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에 어떤 기압이 존재를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 저기압은 왜 이상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안쪽이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바람의 진행 방향 V 여기거든요. 그럼 n벡터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고기압이고 여기 반대쪽 오른쪽이 저기압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상 저기압 같은 경우에만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의 부호가 양수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 음수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적어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문제를 푸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직윤풍일 때 풍속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G는요, 그냥 마이너스 로 F분의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공식에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1kg/세제곱미터에다가 F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1000km니까 여기가 10에 6제곱미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압력차이가 10헥토파스칼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식을 쓰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공식을 정리를 하면 10m/s라는 아주 깔끔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때 직윤풍은 10m/s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윤풍속을 주고요. 저기압성 경도풍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경도풍과 직윤풍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로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었느냐? FR분의 V 플러스 1은 V분의 VC다. 요런 식 있었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V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제곱 플러스 FRV 마이너스 FRVG는 0이다 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지금 저기압성 경도풍에서의 FR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저기압성 경도풍은 R이 500km일 때잖아요. 양수야. 그럼 이따가 고기압성을 따질 때는 마이너스 500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FR 값이 10의 마이너스 4 곱하기 그냥 양수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50m/s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럼 공식 어떻게 되죠? V제곱 플러스 50 V 마이너스 50에다가 VG 10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500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 그럼 이때 V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아까도 나왔었어요. 우리 저기압성 경도풍일 때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여기서 취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8.5m/s가 나오게 됩니다. 즉, 지금 풍일 때는 풍속이 10m/s였어요. 그런데 저기압성 경도풍은 8.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VG보다 V저가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고기압성일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성일 때는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정상고기압일 때 있고요. 이상고기압, 이상저기압일 때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정상고기압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로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km일 때 FR 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5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 형태 어떻게 바뀔까요? 마이너스 50이 들어가니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V값 근해 공식 똑같이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근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뭐라 그랬냐면 정상고기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이상고기압이냐 이상저기압이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상고기압의 경우를 따질 거예요. 왜요, 선생님? 자, 우리가 지금 요 관계식에서 VG를 대입을 했었죠. 자, 이때 이 VG는 뭐였냐면 사실은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가 0보다 작은 모두의 경우를 따질 때 VG 값이었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넣은 거잖아. 자, 그런데 이상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얘 부호가 이상저기압만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상저기압에서는 VG 값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정리가 되니까 얘가 양수거든? 그럼 이상저기압은 VG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공식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왜 정상이다? 얘가 양수잖아. 그럼 양수에서 뭐를 더하기만 하면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자, 이때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13.82m/s가 나옵니다. 아,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VG, 지균풍은 10이었어. 그랬을 때 아까 저기압성 경도풍은 8.5였고요. 고기압성 경도풍은 13.8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증명할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이상 고기압 얘는 어떻게 되느냐? 칸이 없지만 위에다 써볼게요. 계산을 해보시면 36.18m/s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가요? 같은 반지름이고 모두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풍속이 훨씬 빠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숫자부터가 약간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상저기압일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상저기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가 나머지 세 경우랑 다르게 혼자 양수야. 그 말은 이 VG 값이 여기에서는 음수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VG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고 여기 친구들은 아까 마이너스 50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50이야. 10이야. 그럼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5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공식에서 뭐가 바뀌느냐? 여기가 마이너스 500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그때의 공식 값을 근의 공식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플러스로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58.5 m/s가 나옵니다. 즉, 이상저기압일 때는 훨씬 더 큰 바람이 분다.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랑 비정상적인 경우 모두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이때 물론 그냥 말 그대로 처음 우리가 V는 마이너스 2분의 FR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어려운 공식 있죠. 그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푼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경도풍과 지근풍의 요 관계식을 통해서 각각의 부호를 따져서 푸는 것도 방법이다. 오히려 그게 더 쉽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서 연습 문제 2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